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7%로 폭락했다는 충격적인 JTBC 보도입니다. 국민을 속이며 은밀한 기득권 유지에 눈이 멀어 살벌한 극우 음모론에 대거 편승한 지도부와 비겁하게 침묵하는 영남 의원들, 합리적 보수를 짓밟고 투명해야 할 선거 시스템마저 뒤흔드는 기괴한 좀비 정당에 드리워진 파멸의 검은 그림자.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 사태의 거대한 파장과 국힘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충격적 소식과 함께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절윤 요구를 거부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이 발언 직후 사흘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26일에 취임한 장 대표 체제 이후 20%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12.3 계엄 직후 지지율인 26%보다도 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50대에선 10%대를 기록했고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 31%, 20대에선 23%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에 뒤처지는 수치가 나왔는데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28%로 나타났습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윤어게인 기조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의원은 JTBC에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 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윤어게인 세력으로 보는데 대여 투쟁을 하는 게 들리겠냐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 폭주를 제어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들의 질문이 숫자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장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는 62%로 긍정평가 23%를 3배 가까이 앞질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장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58%로 나타났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국민의힘도 뭐 선거 전략자고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이놈의 전륜 이슈를 이거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는데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 만나가지고 쓴소리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무슨 얘기 했는지를 들어보고 나니까 중진들 사이에서도 의견 통합이 안 됐어요. 전륜으로 가야 된다가 아닌 거예요. 일부는 당연히 지금 뭐 이대로 가면 선거 필패다. 뭐 메신저가 이미 오염됐다. 당대표 좀 힘을 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반면에 이거 한동훈이 내란이라고 해가지고 사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장동혁이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말하는 중진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 뭐 이런 가운데 어쨌든 당내 소장파들은 전륜을 해야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 안 들으실 거면 차라리 찬반 투표라도 붙여서 다수결로라도 정합시다. 라고 의총 열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하기로 네, 지도부는 지금 의총 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전국에 무슨 의총이에요. 다음 달에 하죠. 이렇게 미루고 우리 있어요. 여론조사 개요 얘기해야 돼요? 아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국민의힘이 당 지지율이 17%가 나왔어요. 20% 깨졌네요.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도 민주당 39, 국민의힘 31. 대구 경북에서 28대 28 동률. 부산, 울산, 경남은 39대 22로 민주당 우세. 강원, 제주에서는 민주당 56, 국민의힘 12예요. 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광주, 전라 다음이에요. 강원, 제주가. 이거면은 사실은 저거는 지방선거는 거의 2018년 어게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에요. 이게 대구도 넘어가요. 잘못하면.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 문제 또 시끌시끌하죠. 책임론이 불잖아요. 오히려 네. 국민의힘에.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윤어게인이 아니니 의총을 하느니 마느니 장동혁을 만나서 뭐 얘기를 해보느니 마니 다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네. 이 수치를 받아보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지경에 놓여 있지만 죽은 정당인데 죽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비라서 안 죽어. 그게 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사실은 지금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뭐 몇몇 최근에 있던 총선을 앞두고도 국힘이 상황이 매우 안 좋았죠. 네. 근데 그때마다 당권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있어요. 일단 여론조사 중에
자신들에게 가장 잘 나온 여론조사를 근거로 삼아. 그거 이제 ARS가 조금 나으니까 면접원 조사보다 그 여론조사를 딱 놓고 봐봐. 지금도 정당 지지도 30% 나오잖아. 이 여론조사. 근데 네. 지방선거 투표율 얼마야? 50%지? 네. 그러면 핵심 절반밖에 투표를 안 하는데 우리 지지층만 다 나오면 이긴다. 득표율은 60%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무조건 이 선거는 이겨. 이걸 매번 반복을 해. 근데 그건 대단히 비현실적인 가정에 뭐 불가능한 조건을 합친 네. 건데 근데 그 얘기를 매번 해요 또. 그리고 그냥 그거로 밀고 나가. 그리고 결과는 참패야. 그리고 그 당 지도부는 물러나. 네.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근데 당은 장동혁 똑같이. 대표의 한 가지 다른 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는 예? 지방선거 이번에 참패하고도 안 물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뭘 명분으로요? 명분 없죠. 아니 그러니까 당원 총투표 해보자. 아니 다시 한다는 거야. 아. 문 물러나고 다시 해도 또 장동혁이라고 기대한다는 그렇죠. 아, 다시 아니면 선거에 나와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지. 아. 이거는 아. 우리가 끝까지 분열했기 때문에 진 거야. 아. 그리고 그런 거 분열의 아닐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때문에 진 거야. 아, 이런 거 아닐까요? 선거 패배의 책임을 고선거하고 전환기한테 돌리는 거 아닐까? 못 돌리지. 아니 거기는 분열의 책임이라고는 거기 한 몸이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고 거기는 친한 개들한테 하나로 돌리겠죠, 그래서 뭐. 친한 개한테 돌리거나 네. 이른바 중도 성향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죠.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당 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국민의힘을 예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있었죠. 오세훈 공천 준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 지면 오세훈 책임으로 돌린다. 오세훈 때문에 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었죠. 이게 내재적 접근이라는 말이 아.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 굉장히 잘 아실 텐데 네. 북한이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의 시각에서 그 체제를 분석해 봐야 접근할 수 있다 그 실체에.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사람들이 연구 방법론으로 그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걸 취했던 거 아니에요.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해는 그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장동혁의 빙의가 돼서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 승리는 목표가 아닌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르면 나타나는 행동이 달라요. 도저히 지금 저 뭐 윤리위에서 제명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떤 당대표가 선거 앞두고 저렇게 축소지향적으로 당을 운영해요. 근데 목표가 다르다. 선거 승리가 목표가 아니고 네. 당권과 아예 이제 순도 높은 이 윤호개인 정당을 만드는 게 목표라 그러면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 접근을 해야 저게 겨우 이해가 가능하다. 하여튼 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여기에 네. 또 그리고 여론조사 개별- 수치는 자유롭게 언급해 주셔도 되는데 개요는 제가 말합니다. NBS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배현진 의원이 새벽에 이거 약간 구남친 구여친 모드 아니에요? 그 약간 함께 했던 사진을 올렸다. 시간대도 딱 그 시간이잖아요. 밤 12시 반. 밤 12시 반. 네. 자니? 이거 한 시간대에 자니? 장동혁 자니? 하면서 이제 올린 거죠. 이 얼굴 맑던 장동혁 어디로 간 건지 우리 국민에게 뒤집어는 유능하고 잘생긴 보수정당 만들자는 한 마음이었는데 깔깔대며 함께 갈매기밥 던지던 우리 왜 이렇게 된 걸까? 라고 이제 올렸어요. 올렸다가 10분 만에 빗싹을 했습니다. 요 뭐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유 뭐 그러니까 실수 그 정도로 보면 돼요? 시간에 네. 그 시간에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왔나? 아니지 그 사람 감성 폭발? 그 시간 맞아.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센치멘탈. 근데 지금 그런 정도의 감성을 가지고 지금 내재적 접근법으로도 안 되는 장동혁이를 상대하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잘못된 접근이에요? 당연하죠. 지금 예. 처절하게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라는 그런 절박하고도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이거를 다시 하겠어라는 그런 처연함이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에 너 나랑 괜찮았잖아 사이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또 그런 얘기도 하대요. 의총에서 그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바로 뒤에 앉은 네. 것도 다
다 서로 그 일종의 전술의 하나였다 그러는데 그 정도 갖고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어떻게 정말 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장동혁을 좀 저기 그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자극할 생각이라면은 그렇게 가서 뒤에 가만히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지. 가서 얼굴을 들이밀고 24시간 내내 그럴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본회의장 해야 가서도 되는 거예요. 하고. 제가 또 네. 기억하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제명되면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네. 가만히 있더구만 그냥.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액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여기 앉아서 평론을 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그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5당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민주당이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민주당에 함정이 있어요. 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균형점을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대편에 있는 정당이 회생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내내 어제 밤부터 대안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솔직히 잘 아직은 안 떠올라요. 네. 안 떠오르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상수예요. 뭔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교는 좀 뭐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처럼.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변수로 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든다면 고성국과 전환길.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이것도 제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비즈니스 마인드에 천착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지렛대가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동훈 전 대표 팬들이 굉장히 그 화력이 좀 공격적으로 있죠. 네. 예. 그 화력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전략적 접근을 좀 해라. 뭐 중진들 회의했다 네. 그랬잖아요. 중진들 중에 외연상 조경태 빼고는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그걸 안 가지니까 아직까지도 한동훈 때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 데다가 네.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 지금 바깥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또 당원들뿐만 아니라 그 내부와 관련해서도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보수 정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안 내주면 보이는 것 좋겠다. 같고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국민의힘이 좋아지거나 민주당의 일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거를 견제하거나 어떻게 막을 거냐. 그 해답을 국민의힘에서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네. 민주당 중도 우파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엔.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도 우파로 가는 건 다 좋아요. 과거에도 성공한 외국의 정부를 예. 보면 소위 상대 진영의 정책을 이제 그 소위 도둑질한다 그러지. 그러면서 그 제3의 길도 추구하고 다 좋은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으로서 그래도 나라의 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서 좀 기본 정당다운 그거는 지금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두 분도 장동혁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네. 전략적으로. 그렇다면은 방법이 뭘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내는 데는 그래도 세계적인 수준 아니야? 좀 찾아보세요. 네? 아니 그 방법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6월 망하는 3일 날 망하는 포로 거. 심판하는 거지. 아니 아니, 망해도 좀비 네, 같다네. 네. 좀비 오늘 같다네. 그 조선일보의 양상원 아, 주필이 글쎄, 쓴 그 얘기도- 칼럼을 야. 보니까 네. 그 소위 말하는 총투표 네. 이걸 하자. 하자는 예. 거야. 근데 결과 나오면은 아마도 윤호개인이 이길 거다. 예.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 하자는 국민의힘이라는 거잖아요. 정당에 대해서 갖고 네. 있는 미명이 깨질 거다. 미망이. 그러면 이제 각자 흩어져서 새로 시작하면 된다. 논지는 요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라. 당의 총의를 한번 모아봐라. 그러니까 저거는 고쳐 쓰거나 네. 바꿔서 못 쓴다. 네. 끝났다 이미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다만 이 당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다른 길을 가라. 이 얘기를 지금 조선일보 주필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빠른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 생각이 당원 없는 것 같은데. 총투표에서 네. 윤호개인 승리로 나왔을 때 나머지들이 네.
그러면은 이 여긴 마음을 접고 우리 새살림 차려서 새 길 가보자 할 용기가 있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럴 용기가 있었다면 지금 저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최근 들어서 많이 들으는데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태생과 체질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대통령들이 먼저 나오고 정당을 만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당도 그랬고 공화당도 그랬고 민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그 확고한 권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밑으로 몰려요. 이렇게. 이게 레밍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항 권력도 확고한 대항 권력이 서야 돼. 한동훈 무슨 뭐 이렇게 졸방졸방 할 게 아니고 누가 차기의 확실한 주자다. 그 저 사람 밑으로 모이는 게 살 길이다. 그런 걸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 안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없어. 일종의 진공 상태예요. 장동혁도 아닌 것 같고 한동훈도 아닌 것 같고 이준석은 더 아닌 것 같고 뭐 유승민은 이미 오래된 사람인 것 같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밍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뭐 네. 딴 데 쳐다보고 못 들은 척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게 이게 주로 한 인간의 영혼이라든지 한 조직의 이 수뇌부의 침투예요. 그러면은 이 사지가 멀쩡해도 하는 행동 보면은 좀 이상하다고요. 아니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의 행태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예. 정당이 하나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정당 자살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그 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기행을 보고 있습니다. 기행. 기괴한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요사이 보여주고 있는 게 기괴하지 않아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아니, 그러고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계몽령 찬양자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이 난데없이 그 무슨 군복 비슷한 거 입고 나오는데. 예.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접 남대문 시장 가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 옷을 입고 있죠?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도. 오늘 여기 나올 때 나도 오랜만에 넥타이 메고 나왔는데. 예. 아니, 정장을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왜? 전시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꾸 요새 전두환 이야기를 하는데.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은. 아이고. 11.6 사건이 난 그 엄중한 국가 위기 때 그렇게 나온 사람이지. 예. 지금 21세기 AI 시대에 아이고. 왜 그런 복장 나와가지고 그러고 전련했다 이야기 하잖아요. 예. 아니,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는 전륜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좀비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장동혁 대표는 2024년 12월 3일만 하더라도 4일 넘어간 그 시점에 계엄을 반대하셨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왜 저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가 진짜 좀비 물린 건가요? 왜 저렇게 되는 거죠? 12월 3일 예. 비상계엄령이 딱 터졌을 때 저는 텔레비전에 제일 먼저 본 메시지가 한동훈 메시지였어요. 예. 계엄은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빠르게 됐죠, 그때.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부당한 명령에 부역하지 말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오늘 밤에 계엄령이 해제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는 유튜브를 빨리 합니다. 예. 계엄 해제되기 전에 바로 올렸어요. 오늘 밤에 계엄령 해제된다고. 왜냐? 이게 친일 쿠데타인데 친일 쿠데타는 보통은 여권의 제2인자를 제거하는 게 친일 쿠데타의 목적이에요. 예. 이분도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2인자가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끝났다고 본 거예요. 여당 대표가 이 정도 나오는 거면. 그런데 그 18명이 그게 참여했잖아요. 네. 그중에 한 사람이 장동혁 예. 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오른팔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때 우리가 좀 역사의 결정적 순간을 그때 봤는데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예. 시간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럼 평소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이 여권에서는 세 사람이었어요. 한동훈, 예.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그 개최 전후를 통해서 좀 머뭇하다가 지금 징역 23년 법정 구속되어 있습니다. 예. 또 한 사람 있었죠. 추경호 원내대표. 이 사람은 또 당사하고 그 국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지금 중요임무 종사죄 혐의로 기소돼 있잖아요. 예.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장동혁 의원인데 이 사람은 한동훈과 함께 역사를 향해서 직진했다가 나중에 유턴해버린 거예요. 유턴해가지고
윤석열 품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게 너무 빨리 돌아가시고. 그게 좀 그거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뀔 때는 예.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뀐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그리고 이번에 그대로 그러니까 거부한 거. 예, 무죄 주정의 원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뭐 거부한 기자회견문에서 제일 제가 머리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예.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그 말은 하나 따져보면은 여기서 작은 거 하나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요 대목인데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럼 지금까지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지켜지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있습니까?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만들어진 게 60여 년 전이에요. 그 뒤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을 지났지만은 선관위가 관여한 부정투개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는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선거 관리고 예.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랭킹을 내면 미국보다 더 앞선 민주주의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선거 관리입니다. 예. 그런데 2020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 준비가 그런데 된 그룹. 아무리 재판하고 조사하고 해도 단 한 표도 도둑 맞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 시스템을 바꾸겠다? 아니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선거 관리 시스템을. 그러면은 이들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씩 뜯어보니까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사전투표 없애겠다는 말은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개표 하자고 계속 주장합니다. 전환길 등등 이 사람들이. 예. 우리가 수개표 하잖아요. 예. 이게 수개표입니다. 그죠? 수개표입니다. 수개표 하고 있는데 수개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 바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동혁 그리고 그걸 애워싸고 있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영혼이 빼앗겨버린 극우파가 장악한 거예요. 예. 극우파가 107명의 거대 야당을 장악하니까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영혼 없는 사람처럼 그 좀비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답답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부 일부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당에 있는 다수가 좀 목소리를 내가지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만학의 근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고 이 음모론은 재작년 4월 총선으로 끝났어요. 2024년 4월 왜 총선. 끝났느냐 하면은 그때 장동혁 씨가 그 사무총장으로서 계속 선관위를 압박을 해가지고 재검표 과정을 한 단계 더 넣었어요. 그 필요 없는데도 하도 압박을 하니까 그거 아마 돈이 몇십억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2,800만 표를 개표했거든요. 그때 단 한 표의 오차도 없었어요. 그럼 끝났어요. 저도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사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제 끝났어요. 아니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한 표의 오차도 없잖아. 그런데 난데없이 윤석열이 비상계엄령 선포하면서 선관위를 습격하는 바람에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미 무덤에 들어간 음모론자들이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이것도 괴기 영화 같아요. 좀비. 이거 누가 가지고 영화 만들면 재밌을 거예요. 아이고. 튀어나와가지고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국민들이 약 30%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속여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30%면은 유권자의 1,000만 명이에요. 무섭네요. 아니 1,000만 명을 일종의 정신질환자로 만든 사람이 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어요. 이 공산주의와 버금가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분포가 재밌어요. 보수의 약 50%. 한때입니다. 한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어요. 왜 그랬죠? 그런데 진보는 5%밖에 안 돼요. 그 감염률이. 감염률. 그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국민의힘 당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러니까 이런 이상한 구조가 형성되고 예. 지금 모든 국민들이 경악하듯이 저런 기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괴기 영화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게. 말씀 들어도 좀 무서워요. 괴기 영화죠. 예.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예.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월 총선부터 시작했고 황교안 총 그 기본 프레임은 2013년에 예. 김어준 씨가 만든 거라고. 네네. 예. 네. 그게 좌파에서 좀 떠돌다가 네. 그냥 사라졌어요. 그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거 계속 퍼뜨리면 투표율 낮아진다고 말렸다고. 그런데 2020년 4월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아. 여기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아, 지도자들이 예. 민주당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본다. 아. 국민의힘은 그 당시 지도부가 예.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예. 그게 그냥 편성하고 구한회동 한 거죠. 구한회동은 안 하고 그냥 예. 침묵해버린 거예요. 침묵.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하지 않다가 결국 이게 퍼뜨려지고 이게 나중에 유튜브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도 되고 예. 또 말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 하니까 자기들이 애국자인 것처럼 기세등등 해가지고 아이고. 요새 전환길 같은 사람이 여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국가식 대책이 필요하고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고의적으로 퍼뜨려가지고 돈벌이하고 아. 또는 정치하겠다는 사람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이건 언론 자유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국민의힘을 고쳐 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점점 당에 계시는 분들이 목소리도 안 내고 이런 당원들의 비율이 올라가면 더 짠물만 남는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 토요일인가요? 그때 기성 언론 중에서 10개 신문사가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한겨레까지 예. 10개 신문사가 일제히 사설을 통해서 장동혁을 규탄하는 사설을 썼더라고요. 예. 좀 농담을 한다면 3.1운동 이후에 처음 아닌가 봅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예. 낸 게 그래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안 바뀌죠. 안 바뀌잖아요. 오히려 그 극우 유튜버들 이야기를 더 기다려. 특히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예. 영남권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라고 딱 찍었어요. 이게 그렇죠. 핵심이죠. 예. 약 60%가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침묵하고 있다라는 침묵하는 게 건 그 사설의 추정이에요. 지적이죠. 침묵하는 건 편드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에는 자기 태도를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상도 국회의원 거의 전부 다가 극우파에 의해서 하이제킹 돼가지고 아. 행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개별적으로 만나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경력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관료 출신이 많지. 그런데 하는 행동은 보면 딱 식민지 관료예요. 식민지 관료. 영혼 없는 공무원을 우리가 흔히 식민지 관료라고 그래요. 아. 머리는 좋고 성실하지만은 그 종주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 그 노력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이것도 조금 제가 과장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유법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김정은 치하에서도 열심히 일할 사람들입니다. 아. 그런데 극우파가 무슨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극우파 유튜브 안 따르면 무슨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강성 지지층 눈치를 봐서 다음 공천을 못 받을까 그러니까 걱정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보면 가장 비겁한 집단이란 거죠. 아. 국민의힘의 경상도 기반의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열한 정치인입니다. 아. 목소리를 이 상태인데도 막 목소리를 안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장동혁에 충성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난 5명도 안 된다고 봐요. 5명도 안 된다. 안 된다고 봐요. 진심으로. 예. 아니 근데 나머지는 뭘 합니까? 이거는 이런 일이 예컨대 야당이나 민주당에서 있었다면 당장 국회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루 만에 당 대표 바꾸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사고거든요, 사고. 예.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사퇴하라 이야기 하는데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냥 이대로 지방선거 쭉 가는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이게 워낙 여론이 나쁘고 예. 또 역사에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헤엄을 칠 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헤엄 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느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남았어요. 이 그렇죠. 정치에서는 6월까지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4개월은.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예, 예. 더구나 장동혁 씨가 이 방향을 바꿀 수가 없게 자신을 스스로 묶어버렸잖아요. 예. 퇴로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무슨 사고가 계속 날 거라고 봐요. 아. 근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그 시간이 4개월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강성 지지층을 강하게 묶어놓고 그런 다음에 한두 달 남았을 때부터 중도 확장을 하면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파가 중도 확장한다면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보면은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모임에 오면요. 모임이 깨져버려요. 아, 그 정도입니까? 예. 생활이 불편해요. 예, 예, 예. 왜냐? 곁에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사람들이 무례해져요. 아, 무례합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공통점은 예. 무지하고 무법하고 예. 무례합니다. 아. 왜냐? 공격적이에요. 아. 그 거짓말을 자기 혼자서 막 사귀면 좋겠는데 꼭 그걸 슬퍼하려고 그러거든. 아.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예, 예.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모임이 하나씩 깨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아, 아까 바로. 자살하는 정당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말씀하셨는데. 음모론이 들어오면은 모든 조직이 깨집니다. 분열합니다.